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XRP 가격이 아침에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이 나왔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진짜 당분간은 굉장히 약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XRP도 그렇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희망을 잃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XRP가 지금 어떠한 사태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서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사실은 지금 여기 구간을 보면은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기존의 저항 라인을 뚫어줬던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 밑으로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을 때 사실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되게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9천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긴 했지만 역시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 구간이 진짜 바닥은 바닥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사실 횡보가 계속 길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밑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뭔가가 하나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XRP도 마찬가지였죠. 진짜 비트코인이랑 커플링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XRP 차트에서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전반적인 지지 라인을 보면요, 우선 3,300원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3,000원대, 그리고 마지막 지지 라인이 2,800원대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2,8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역시나 살펴보면은 이때 이 구간이 되게 얇습니다.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200원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얇은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XRP가 참 지긋지긋한데 지긋지긋한 무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XRP가 빠졌던 이유는, 그리고 심심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흔들림 때문에 XRP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12월 16일에 진짜 크게 한번 꺾였었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저점을 지켜줬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 중에 리플이 유독 많이 빠져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 전체에서 XRP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좀 이동하는 사태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 반등을 시도했지만 연말 포트폴리오 정리와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들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XRP는 그런 전반적 위험 회피 성향 앞에서 크게 하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보도가 기관들의 자금이 기록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관들의 자금 유입 이퀄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기관 중심 자금은 대체로 장단기 전략에 따라서 분할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험 관리 전략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 움직임이 확대되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급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안정적인 유입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XRP 자금이,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뭐 몇 %씩 올라가면은 XRP 같은 자산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럼 정말 좋긴 하겠다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지금은 XRP란 자산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까지 XRP는 역시나 개인들, 그리고 단타 세력들, 이런 차트의 위주로 운영되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기관들은 들어오고 개인들과 단타 세력들은 떠나가고 있는 단계다. 자산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XRP 같은 자산이 이제 한 번에 막 몇백 %씩 올라주고 하루에 30% 이렇게 올라주고 하는 일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ETF가 이제 통로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기관들의. 그러면 ETF로 인한 장기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자, XRP를 단타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는 자산의 성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먹히는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비트코인으로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던 시점이 2024년 1월이었죠. 근데 이때 당시를 보면은 그닥 별다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제도권으로서의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XRP ETF는 악재였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포가 가득한 시장에선 별의별 기사가 다 나와요. ETF가 악재랍니다. 뭐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승인됐을 당시보다 기관들이 실제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구조적으로 증권사의 자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굉장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ETF가 승인되기 전에 비트코인의 성격은 아무래도 투기성, 그리고 뭐 코인은 나쁜 것, 이런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덜하죠. ETF 자산이고, 그리고 코인 시장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과 기업들이 필수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의 인식이 생겼습니다. 자, XRP도 같은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TF로 인해서 상승이 왜 안 나와? 왜 한 번에 안 올라가?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쌓아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큰 자산도 이때를 보면 5천만 원대잖아요. 이렇게 큰 자산도 3배 가까이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XRP 같은 비교적 시총이 낮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와서 돌아보면 ETF가 악재라는 게 말이 안 됐던 얘기였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시기고 말이 안 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믿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건 구조 딱 하나다.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 들어보자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은 저점이라는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이 가격 밑으로 떨구지 않으려는 어떠한 큰 손들의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ETF라는 호재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조금 천천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쌓아가고 있다. XRP를 사실 그래서 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RP가 저는 700원일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사고 팔고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 모든 왈가왈부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요. 그냥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XRP 투자하는 맛은 이런 거죠. 장기 투자의 맛. 그리고 이 XRP 700원일 때부터 진짜 하루에 1개씩 사고 2개씩 사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자산가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일일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XRP 가격대를 3,000원대에서 들어왔던 투자자들 똑같이 얻고 있습니다. XRP가 700원일 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겪고 있고 똑같은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리플은 리플이고요. 리플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장기 투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RP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천천히. 그래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XRP 말고도 다른 코인들로 단타로 많이 먹고 한 번에 올라줄 수 있는 코인들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진짜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여러분께 공유 드려 볼 테니까 심리에 대한 부분 잘 컨트롤 하시고요. 아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XRP를 추가 매수하든 아니면 제가 드리는 또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든 해보자고요. 자, 제가 알아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 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